2022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10번부터 이어갑니다. 역률이 지상인 0.8인 유도부하 30kW와 역률이 1인 전열부하가 있다. 이들 부하에 사용할 변압기의 표준 용량, 변압기는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 즉 피상 전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도성 부하 30kW짜리가 있는데 여기 역률이 줬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력의 삼각형에서 여기 유효 전력이 30kW고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세타가 지금 0.8이다 그 얘기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우린 피상 전력, 무효 전력 다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 피상 전력에다가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 유효 전력을 이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피상 전력이 되고요. 이걸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니까 37.5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때 무효 전력을 또 구하려고 하면 이 값에다가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해야죠. 자,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되니까 즉 여기는 37.5에다가 이제 0.6을 곱하면 되죠. 계산해 보면 22.5가 나옵니다. 즉 역률이 0.8인 유도부하 30kW 주어지면 이렇게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역률이 1인 전열 부하는 이건 이 자체로 얘는 무효 전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유효 전력만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각각 구분해서 최종적인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도부하의 다시 유효 전력은 이미 주어졌죠. 30kW라고 주어졌고 이제 무효 전력을 구하려고 하면 이 과정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0.8분의 30 이게 피상 전력이고요. 거기에 다시 사인 세타를 지금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서 22.5kW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전열부하 25는 이제 유효 전력 여기에 더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열부하 유효 전력을 P'이라고 합니다. 25니까 전체 피상 전력을 구하려면 얘네 둘이 더한 값과 이게 이제 최종 유효 전력이죠. 그리고 여기 무효 전력을 각각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총 설비 용량 59.42kVA의 여기 부하 용량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표준 용량은 당연히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야 줘야 되겠죠. 59.42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 75를 선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75kVA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1번 전기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 표준 전압이나 주파수죠. 그것들을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전기 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괄호 안에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 허용 오차를 정확하게 쓰시오. 자, 이거 정확하게 외워야 되죠. 일단은 110V, 220, 380V하고 60Hz 그랬는데요. 일단 주파수는 0.2Hz 플러스 마이너스죠. 상하로 0.2Hz고요. 382, 38V입니다. 딱 10분의 1. 요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요거 얘가 6V 그리고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값이죠. 여기는 10인데요. 여긴 13V 이렇게. 아무튼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6, 13, 38 플러스 마이너스 0.2Hz 플러스 상하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허용 오차를 정해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통해서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12번 전동기를 제작하는 어떤 공장에 700kVA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 변압기 역률 지상 65%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고 할 때 자, 병렬로 전력용 커패시터를 접속해서 역률을 90%로 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압기도 일종의 전압 공급원이 되니까요. 이렇게 있을 때 부하가 이렇게 있고요. 요것이 지금 0.65짜리 역률을 가지고 있고 700kVA짜리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전력용 커패시터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90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 그랬죠. 이건 뭐 공식입니다. 매우 잘 나오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 콘덴서 용량은 요거는
유효 전력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개선 전의 각을 세타1, 개선된 후를 세타2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탄젠트 값을 각각 빼야 되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또 사인은 이 코사인으로 주어지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다 굉장히 많이 다뤄본 거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요. 일단 개선 전에 코사인 세타가 0. 얘는 6.5를 대입해야 되고요. 개선 후가 0.9를 여기에 지금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에서 강조했던 거 요거 반드시 얘는 유효 전력이 와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부하가 이렇게 피상 전력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반드시 유효 전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 되어져 있는 그 부하에다가 0.65를 곱한 즉 얘를 유효 전력을 꼭 여기에 넣어야 되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 있죠? 0.65, 그 다음에 0.9에 대한 코사인 분의 사인,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특히 요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요거 유효 전력을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311.5kVA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은 개선 후의 변압기를 역률 90% 부하를 얼마를 더 증가시켜서 접속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이제 역률을 개선했을 때의 지금 장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여기 1번에서 문제를 풀었던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전력의 삼각형으로 다시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 700의 변압기가 있었는데 부하 700을 다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하 700을 700kVA 피상 전력을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효 전력이 이게 얼마였냐면 700에 0.65, 즉 개선하기 전에 지금 요거 최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효 전력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 그러면 700에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요. 뭐 이걸 해야 되겠죠. 루트 1-0.6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아무튼 현재는 더 증설할 거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역률 개선을 통해서 피상 전력은 어차피 700을 쓰긴 쓰지만 요 각도를 지금 낮춰버리는 거죠. 이 각도를 이렇게 700은 유지하면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지금 낮추어 가지고 동일한 700, 여기도 700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오호, 얘는 유효 전력을 조금 더, 즉 원래 이만큼의 길이였다면 요 길이만큼을 더 증설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부분에 즉 90% 부하를 더 증가시켜서 접속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을 지금 추가로 구하라, 이 얘기죠. 자, 원래가 이렇게 생긴 역률을 가졌었는데 역률을 높인다는 건 이 세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되니까 결국 이만큼이었던 유효 전력을 이만큼으로 늘렸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전체 역률을 지금 90으로 개선을 시킨 상태에서 90을 그대로 걸었기 때문에 이 부하 90짜리를 더 걸어도 전체 역률은 90%가 됩니다. 그래서 이 90%가 된 상황에서의 이 유효 전력과 기존 이 유효 전력의 차이만큼, 요만큼을 더 이제 증가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요 유효 전력이 뭐였냐면 요 피상 전력 700에다가 지금 역률을 0.9로 봐야 되겠죠. 0.9인 요 유효 전력의 크기에다가 기존의 유효 전력 700에다가 개선 전 0.65만큼의 여기 요 유효 전력의 차 둘이 빼야 되겠죠. 그만큼을 더 추가로 증가시켜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175kW가 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역률을 개선했을 때 처음에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갔을 때에는 더 이상 이 유효 전력을 더 부담할 수가 없었지만 역률을 개선시키면 요만큼, 즉 700을 유지하면서 역률을 이렇게 개선시키니까 그만큼 더 부하 용량을 증가시켜서 접속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새로운 역률 개선된 이후의 유효 전력에서 기존의 개선 전의 유효 전력 값을 뺀 만큼 우리가 증가시켜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13번 어느 건물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100kW로 8시간, 75로는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5시간, 8시간이니까 13시간 썼으니까요. 나머지 시간은 24에서
13시간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75kW는 11시간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수전 설비가 450kW였을 때 1부하율을 구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부하율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얘는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입니다.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대 전력을 450으로 봐야 됩니까? 240으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240이죠. 이건 설비 용량이고요. 최대 전력, 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대 전력은 이렇게 지금 쓴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240이 최대 전력인 거죠. 요거 여러분들 그리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전력. 설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부하율은 여기 오는 값은 그러면 240이 일단 분모에 와야 되고요. 분자는 평균 전력이니까 얘랑 곱하고 75랑 12라 곱해야죠. 그래서 다 더한 뒤에 평균이니까 걔를 24로 나눠야죠. 그래야 평균 전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49.05가 나오네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1부하율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입니다. 최대 전력, 최대 수요 전력 또는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건 이거 설비가 아니라는 거, 여기 240 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죠. 14번 R는 3상 유도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각각 50A씩에 다 L1, L2, L3 382 공급하고 있네요. 자, 그럴 때 물음에 답해봐라. 전격 전류 50A고요. 공사 방법은 B2, 주유 온도가 40도고요. 그 다음에 분기선은 XLP2를 쓰고 있고 전압 강하 2% 허용하고 있고요. 또 분기점에서 여기 전동기까지 거리는 70m, 기타는 고려하지 말고, 자, 어떤 걸 구하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표가 지금 주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유 온도가 30도 이외인 경우에 보정계수, 지금 허용 전류에 적용하는 보정계수 값이 일단 주어져 있고요. 자, 1번 봅시다. 공사 방법 및 주유 온도를 고려한 분기선 도체의 최소 굵기를 표를 참고해서 선정해 봐라. 허용 전압 강화는 일단 여기선 고려하지 말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주유 온도를, 지금 공사 방법과 주유 온도를 고려한 이 보정계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 공사는 지금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XLP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온도가 40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와 얘의 교차점인 0.91의 보정계수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다시 가보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류값 50A가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온도가 지금 여기는 기준이 얼마였냐면요, 이 표가 기준을 삼았던 것이 30도일 때가 이 50A 전류를 썼다면, 그것이 아닌 온도일 때는, 즉 40도일 때는 이런 보정계수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어떤 전선에 여기가 지금 50A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온도가 지금 얘는 30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온도가 다를 때, 즉 여기에서는 40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전선은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50A보다 더 높은, 50A보다 높은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을 써야 된다. 즉 50A 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50A보다 더 높은 전류값을 적용한 전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보정계수를 이용해서 이 50을 0.91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누면 그 허용 전류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전류값에다가 이 보정계수로 나눠준 값, 요걸 계산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40도일 때는 얼마짜리를 써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54.95A, 즉 40도일 때를 기준으로 하려면 이 정도 전류가 흐르도록 할 수 있는 전선을 써줘야 30도에서는 이 50A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주유 온도가 지금 40도라고 그랬고 XLP라고 했기 때문에 그 표에서 보정계수 찾았죠. 우리 0.91을 선정해서 이제 50A가 아니라 이제 허용 전류를 40도일 때는 50을 0.91로 나눈 값으로 해서
54.95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공사 방법은 B2라고 했죠. 그래서 표로 다시 한번 가보면 지금 공사 방법 B2라고 그랬고요. 지금 이게 3상이라고 그랬잖아요. 3상에서 여기 공진 단면적을 이제 찾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허용 전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3상이면서 허용 전류 아까 54.95인 값을 그것보다는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54.95 44하고 여기 60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큰 여기 60을 찾아야 되고요. 60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공식 단면적 얘는 10제곱밀리미터 10스퀘어를 선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사 방법에 지금 3상이라고 했고요. 그때 그 허용 전류 값에 해당되는 아까 57점 얼마 그거보다는 당연히 커야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10스퀘어 10제곱밀리미터를 그렇게 해서 표 1에서부터 10스퀘어를 선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두 번째, 허용 전압 강화를 고려한 분기선 도체의 굵기를 계산하고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소 굵기를 선정해 봐라.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이거는 허용 전압 강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온도에 따른 보정계수 값을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전압 강화까지 고려하라고 했는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건 지금 3상 3선식이죠. 3상 3선식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에 따른 우리 전선의 굵기 구하는 공식들이 있었죠. 자, 요거 있었습니다. 단상 3선식,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 17.8 Li에 1002죠. 여기에서 2는 이런 중성선이 있는 것은 대지전압이었습니다.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 같은 경우에는 35.6 Li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얘는 성간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3상 3선식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 요식이죠. 30.8 Li고요. 여기도 역시 성간 전압을 기준으로 여기 L은 길이에 해당되고 이건 허용 전류에 해당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또 풀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온도에 대한 또 보정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식은 3상 3선식이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야 되고요. 지금 아까 70m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류값은 지금 온도에 대한 얘는 보정은 또 하지 않으니까 얘는 50A를 그대로 쓰고 전압 강화 얼마입니까? 성간 전압을 기준으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380에 허용 전압 강화 아까 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80 곱하기 2% 0.02 이걸 곱해줘야 이것이 여기에서 2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간 전압을 기준으로 전압 강화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럼 14.18 스퀘어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공신 단면적 18.14보다는 큰 16 스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답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공신 단면적에 관련돼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아무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14점 얼마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 표를 보고 1.5, 2.5, 4, 60, 16,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보시면서 이 문제에서는 16 스퀘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이걸 보았을 때 공신 단면적 생각이 안 나시면 저 표에 있습니다. 세 번째, 3상 유도 전동기는 고장 없이 정상 운전 중이고 각 상은 평형 전류 50A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크램프 미터로 앞에 그림과 같이 3회 전류 측정을 했을 때 그때 측정되는 값을 한번 써봐라.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보면요. 지금 이렇게 3상의 지금 각각의 선들을 지금 A는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집어넣어서 측정해보고 두 번째는 여기 L2와 L3 즉 두 가닥을 이렇게 넣어서 전류를 측정하고 얘는 하나의 전류를 측정하죠. 일단 요거는 당연히 여기 하나의 전류를 측정하니까 이건 50A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개 측정한다는 건 뭡니까? 각각 50, 50, 50이 되지만 이건 3상의 전류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I1, I2, I3에 해당되는 이걸 벡터적으로 합한 전류가 이 속으로 즉 다 더해져서 여기가 검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 3상 평형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거 벡터적으로 더해보면 이거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것은 0A가 여기 검출이 되게 되고요. 이게 지금 1번 경우, 여기가 2번 경우, 이게 3번 경우죠. 그래서 1번 경우에는 0A가 여기 측정이 되는 거고요. 2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L2와 L3니까 우리 벡터적으로 지금 여기 L1, L2, L3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지금 120도 차이 나는 거죠. 여기도 여기에서 120도 차이 나는, 또 각각 120도 차이 나는 지금 평형 전류가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류와 두 개의 전류가 지금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 두 전류를 이렇게 더해보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더해보면 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 역시 그냥 이 한 상의 전류값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전류를 더해보게 되면 그때의 전류값 2번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얘는 그냥 이 한 상의 전류인 50A와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당연히 지금 I3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3번 경우가 5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때의 답을 1번 경우가 0, 2번, 3번의 경우는 각각 50과 50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15번, 그림은 어느 수용과의 배전계통도이다. 각 변압기 상호 간 부등률을 1.2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해봐라. 지금 고압 간선에 여기 변압기 두 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연결된 것은 총 설비 용량은 50kW, 수용률이 0.6, 여기는 40kW의 0.7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설비 용량은 50이지만 최대 부하 사용량은 우리가 50에다 수용률을 곱해야 되는 거죠. 50을 다 쓴다는 게 아니죠. 0.6만큼 곱한 만큼 쓰기 때문에 1번 TR1 요거에 따른 최대 부하가 얼마냐, 그럼 50kW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수용률을 곱한 값이 최대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50에다가 0.6을 곱한 30kW가 답이고요. 마찬가지죠. TR2에 역시 최대 부하가 얼마냐, 그러면 4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설비 용량을 뜻하고 수용률 얼마만큼 쓰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0.7을 곱한 값을, 즉 28kW가 최대 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고압 간선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요거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부하, 최대 부하를 더해야 이게 될 테지만 부등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부등률을 고려해야 되니까 부등률은 곱합니까? 나눕니까? 부등률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더한 뒤에 30과 28을 더한 뒤에 부등률로 나누어야 이 고압 간선의 최대 수용 전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부등률은 나눠야 됩니다. 48.332 답이 되는 거죠. 16번, 다음은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괄호에 알맞은 값을 적으시오 그랬는데요. 출력이 0.2kW, 즉 200W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봐서 전동기가 손상될 만한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단상 전동기로서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얼마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얘는 16A이고요. 배선 차단기는 20A, 이 수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이하일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둡시다. 16A와 배선용 차단기는 20A. 17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전류가 가장 큰 방법과 토크가 가장 큰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동 토크죠. 기동 전류. 그 다음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직입 기동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전압을 대부분 다 낮춰서 처음에 기동을 하죠. 직입 기동은 전 전압을 모두 다 처음부터 다 인가해서 기동하는 방법이라 당연히 기동 전류 크고요. 당연히 기동 토크도 가장 큽니다. 전류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동할 때 전류를 얘보다 낮추는데 어떻게 얘보다 전류가 크고 토크가 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기동 전류가 가장 큰 방법도 직입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도 직입 기동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이런 감전압 기동을 한다는 얘기죠. Y델타 기동법이라든가 리액터 기동법, 뭐 콘도로퍼 기동법, 이런 것들도 다 감압된 전압을 가지고 기동하기 때문에 전류도 적고 기동 토크는 작아지죠.
좋은 점 자체는 뭡니까? 이렇게 감압을 해서 하는 점 자체에서 좋은 점은 이제 큰 기동 돌입 전류가 적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기기도 보호할 수 있고요. 선로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전전압 기동은 그래서 비교적 작은 소형 전동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기동 전류, 기동 토크, 직입 기동이 다 크게 됩니다. 18번 폭과 길이 천장 높이 주어져 있고요. 방에 40W 4등을 설치하니 평균 조도가 100룩스가 되었다. 40W 형광등 한 등의 광속이죠. 그 다음에 조명률, 그 다음에 감광보상률, 이게 주어졌을 때 감광보상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 당연히 펀은 ESD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광속이고요. U가 조명률, 그 다음에 N이 등수, 그리고 조도, 면적, D가 감광보상률입니다. 그리고 M은 보수율이어서 보수율이 주어지면 N분의 1을 감광보상률과 같기 때문에 그 값을 쓰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D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 식을 변형해서 ES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겠죠. ES분의 펀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F는 3000이죠. 그리고 조명률 0.4가 되고, 그리고 여기 등수는 4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4가 오게 되고요. 자, 여기 조도 2에 해당되죠. 100룩스. 그리고 면적, 폭과 길이 요것이 곱해져야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6이 되네요. 자, 그대로 대입해 준 겁니다. 그대로 답은 1.6이죠. 19번 피레기 종류를 구조에 따라서 분류할 때 종류 4가지 쓰라고 했는데요. 일단 요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서 4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갭형 피레기 들어봤잖아요. 갭 리스형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2가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갭 저항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브형, 그 다음에 밸브 저항형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포인트로 해서 5개 중에서 4개 적어주시면 되니까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